변호사들과 판사님들이 진행하는 변론기일에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변호사에게는 말빨보다 글빨이라는. 예,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변론기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변론기일이라는 게 사실 재판을 얘기하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상 재판이 변론기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의뢰인분들이 변론기일에서는 변호사가 뭘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론기일이라는 게 뭐고, 변론기일에서 실제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과장되어 있는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거 말고 실제 변론기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변론기일에 대해서 뭔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변론기일은 이제 재판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인데, 크게는 각종 서면의 진술, 또 주장과 증거의 제출 혹은 전개, 그리고 이후 소송 진행에 관해서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교환, 그리고 협의 등을 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재판을 진행하시는 판사님과 재판 당사자들, 변호사를 포함해서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자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그러니까 내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될까요? 그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네. 판사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네. 이런 변론기일에 직접 나가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기일의 당사자 출석 여부가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만 출석해서 변론하는 게 당연시되기 때문에 네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출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변호사만 출석을 해도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좀 복잡하거나 이제 증거가 따로 없어서 판사님이 당사자 말을 좀 들어보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아, 이거는 변호사가 대신 말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직접 말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좀 참석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서 네. 저희 요새 뭐 법정 드라마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막 치열하게 말로 막 공방을 하잖아요. 또 일어나서 정말 막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사실 변호사들은 서면으로 할 말들을 다 해놨고 판사님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네. 굳이 서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쵸, 그쵸. 특별히 뭐 물어볼 말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변호사들과 판사님들이 진행하는 변론기일에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재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서면과 증거가 우선이라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변호사에게는 말빨보다 글빨이라는 예, 그렇죠, 그렇죠. 말이 네. 있는 만큼 네. 정돈된 서면의 효과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러면은 변론기일에서 이제 종종 판사님들이 조서에 기재를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변론조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변론조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뭐 출석한 사람, 변론 내용, 기일, 뭐 내용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적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서에 기재해 주세요 하는 내용들이 네.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요. 네. 이런 조서에 내 발언이 기재가 된다는 것은 이 발언을 절대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발언을 막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이게 조서에 적혔다. 그럼 이거는 바꿀 방법이 없고 이것이 네. 이제 결정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변호사님들은 재판에서는 굉장히 말을 신중하게 하면서 네. 많이들 이제 실제 재판에 가보시면 그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론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재판에 주재하시는 분은 재판장이시자 판사님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쟁점에 관해서 질문을 막 하시거나 혹은 구두 변론, 그러니까 네. 말로 이제 서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에는 주장을 조리 있게 밝혀야 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쟁점에 관해서 판사님이 약간 심증을 확실히 정하시지 못해 보이는 상황에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들끼리 계속 반복적으로 반박과 재반박을 하면서 네. 말이 좀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또 뭐 드문 경우긴 한데 변호사님들이 가끔씩 이제 의뢰인과 같이 재판에 출석하셨을 때 좀 말씀이 많아지시는 경우도 네. 가끔 있습니다. 의뢰인한테 좀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한 면이 있고 또 네.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 활동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불필요한 발언을 반복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뭐 비난을 하는 경우는 재판에 좋을 것은 없죠. 네, 오늘은 많은 의뢰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변론기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